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금요일 하반기에 첫 거래일이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1% 정도의 반등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 하락이 상당히 그나마 좀 보탬이 되는 모습, 그리고 상반기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7월 1일이라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7월 첫 번째 거래일이 지난 1928년 이후 90년의 역사를 보면 가장 상승률이 컸던 하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상승 확률이 한 80%가 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 번은 이제 10월 12일 정도입니다. 네네. 10월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도 있었고, 다만 이제 그날도 약하게 출발해서 약간 이번에 통계가 틀릴까 했더니 결국 플러스로 돌아섰거든요. 여하튼 통계가 일단 맞아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이 지난주에 거의 유일하게 올라간 하루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간 단위를 보면 한 주 좀 그 전주에 좀 6% 이상 올랐었는데요. 지난주엔 다시 마이너스로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은 그냥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익숙한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최근 11주 중에 무려 9주, 9주나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채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나 부동산, 에너지 등이 반등을 주도했고요. 나머지도 포함해서 전부 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장중한 때는 2.8%까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결국 종가로는 보면 2.9% 수준에 일단 마감됐고요. 유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난주 내내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미국의 달러에 대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빼놓고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남아있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좀 하락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 모기지에 대한 걱정이 약간은 좀 가라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택 관련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폴트그룹이라든가 레나가 6%, 5%대 이상 상승했겠고요. 다양한 주택용 어떤 건자재나 주택용 다양한 비품 이런 걸 파는 것이 로스나 홈디포인데 이런 것들도 1, 2%씩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크루즈 관련주가 지난주 내내 좋지 않았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1%, 2% 정도 일단 반등에 성공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어떤 소위 팬데믹에 대한 코로나19에 대한 것들이 락다운이 상당히 해제되는 모습 나오면서 이제 여행이 조금씩 제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라스베가스 샌즈가 5% 반등했고요. MGM 리조트도 3% 반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중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목요일날 발표한 이후 전후에서 계속 반도체 주식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전체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9% 하락했고요. 월가에 잇따른 목표 주가 하향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AMD도 한 3.6%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도 4%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주 내내 반도체 주식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 시장을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오늘 주간 단위로 한번 볼게요. 금요일만 보면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간 단위는 사실 썩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주 11주 중에서 2주만 올라가고요. 9주가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2.2%가 S&P 500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도 주간 단위 보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무려 4% 넘게 하락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의 주간 흐름 보더라도 대부분이 좋지 않은 모습. 그나마 그 하락폭이 적었던 것은 빅테크는 그나마 약간은 하락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었습니다. 다만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이런 것들 계속 좋지 않았던 한 주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100만 보면 빨간 것들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나스닥 지수가 4%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 종목들은 대부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은 실적 발표가 더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했던 이제 우리 시청자분의 가장 익숙한 브랜드는 하게다스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제너럴 밀즈는 7.3% 올라가면서
지난주에 거의 유일하게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주식입니다. 제너럴 밀즈가 올라갔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것들은 여전히 워렌 버핏의 벅시에스가 추가 매수한 것이 알려지면서요. 또 5%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앞서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폴트그룹이 올라갔고요. 모더나나 그리고 올스테이트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주식이 좋지 않으면서 AMD와 엔비디아가 모두 15% 이상 하락했습니다. 나이키가 실적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죠. 10%가 떨어졌고요. 셀즈포스와 넷플릭스도 주가가 각각 9%와 5%씩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지난 금요일 잠깐 반등했지만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들은 좋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2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도는 결과였어요.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워낙 이번 4월 달에 시작됐을 때요. 네. 3월 말, 4월 말에 시작됐을 때는 이번에도 35만 대 이상의 생산이 나면서 8분기, 9분기 연속으로 계속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됐었죠. 네네. 다만 아시다시피 좀 중국의 락다운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요. 중국의 락다운이 이슈가 되면서 결국 생산도 못하니까 결국 판매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됐죠. 그리고 물론 여전히 대기 수요가 완전히 많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결국 그러다 보니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변수거든 결국 주가는요.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가 잇따라서 많이 내려가는 것도 최근에 현실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한번 3개월에 한 번씩 이 회사는 정확한 생산 대수, 인도 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인도량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히는 25만 4,695대 됐고요. 월가 컨센서스에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간 모자랐지만 적게 본 것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고요. 오히려 24만 대만 넘으면 선방이라는 생각을 많이들 한 것으로 월가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그 이상은 넘어갔습니다. 참고적으로 1분기는 31만 8천 대였으니까 이렇게 훨씬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만 정확한 수치를 발표를 했지만 발표문에 보면 6월에 생산 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3분기, 4분기 또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2분기 일단은 마이너스가 생각보다 많이 생산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 생산의 목표 150만 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라는 것이 그냥 갑자기 사람을 더 많이 뽑아갖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캐파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워낙 당초 생각했던 150만 대보다는 10만 대 정도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 조금씩 내려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참고적으로 6월에 생산 대수의 모델 S와 X가 16,000 정도였고요. 절대 다수 24만 대여대는 모델 3랑 모델 Y였던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뉴스까지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 리세션. 자, 리세션의 우려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2분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네. 2분기 어떻게 될지 정확한 수치는 GDP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2달 정도 있어야지 최종 확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으나 그 전에 많은 전망치라든가 추정치라든가 또 수정치, 확정치가 나오는 것이 공식적인 발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쉽게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찾아볼 수 있는 거는 애틀란트 연방은행의 GDP 나오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한 2주에 한 번씩 발표되는데요. 지난 6월 30일자는 마이너스 1.0까지 떨어졌었는데요. 7월 1일자 기준으로 보면 2.1%, 마이너스 2.1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1분기는 확정치가 마이너스 1.6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에 이런 것들이 전혀 이게 공식적인 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은 다양한 매크로 지표를 갖고 애틀란트 연방은행이 모델을 갖고 확인해 줄 뿐인데요. 어떤 마이너스 2.1%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리세션이 아니야라는 우려감이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월가의 분위기는 지금 리세션이 이제 기정사실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기억하시겠지만 캐시우드 같은 아크 ARK 인베스트의 캐시우드는 이미 지금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한 명인 제레미 시겔 교수도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다만 이제 마일드냐 아니면 간단히 잠깐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심각한 리세션이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리세션이 아주 심각하진 않고 흔히 얘기해서 영어로는 마일드 리세션이라는 가능성을 제레미 시겔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구겐하임에서 6월 말일자 또 하나 레포트를 발표했습니다. 구겐하임도 나름대로의 소위
선행 지표라든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 툴을 갖고 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물론 증권사가 다 합니다. 2분기에 리세션이 이제 이미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요 원문을 그대로 확인해 보시면 아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외나임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림 보여드리면 2분기에 지난달에 그러니까 6월 초에 계산했을 때 보면 이게 2% 넘게 2분기에 GDP가 나올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보라색의 두 번째 항목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1% 한 1.3% 정도 되겠죠. 2분기에도 GDP가 마이너스 성장이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벌써 이제 나왔더니 추정치로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갖고 어떤 걸 갖고 하느냐. 국외나임이 경기의 선행 지표를 자기네들을 갖고 있는데요. 주가라든가요, 수익률 곡선, 실업 청구 건수, 소비자 지출 등을 활용한 사내 모델을 갖고 있는데요. 이 경기 선행 지표가 지금 3개월 연속 하락했거든요. 네네. 3개월 연속하고 6월 달에도 자기네들의 추정컨대 4개월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하락했을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리세션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월가에서는 상당 부분 이미 리세션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시장에 대한 판단은 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있다는 JP모건의 시각이 있고 근처도 안 갔다는 모건 스탠리 시각이 있다. 이렇게 양쪽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월가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를 많이 듣기로는 뭐 올해 안에 아니면 내년까지 리세션이 발생할 확률이 뭐 몇 퍼센트다, 네네네. 35%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게? 일단 그렇게 되면 주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네네. 결국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베어마켓에 들어간 지가 한 달 됐는데요. 베어마켓과 리세션이 겹쳤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베어마켓과 리세션이 같이 만났을 때는 하락폭이 마이너스 37%였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그리고 회복되는 기간이 보통 28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2년 반에서 3년까지 회복. 회복이라는 것은 고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3일에 기록했던 그 기록까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것이 그당의 통계였죠. 물론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지난 2020년에 팬데믹 시기에 그 리세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락폭이나 조정폭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딱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더 욕심을 더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좀 더 장기간에 걸친 어떤 리커버리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도를 갖고 하는 게 맞겠고요. 만약에 지금 리세션이 없다 그러면 회복 기간은 상당히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 대응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 정도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 밤은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열리지 않고 내일 이 본장이 열리게 될 테니까요. 자,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는 국내 시장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워즈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저희 그 채널도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